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이번 주 5월 첫째 주 WKBL 루벤 팩트 시작을 해볼 텐데 좀 실망하셨을 수도 목소리 있어요. 텐션이 확 죽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 그래요. 나도 이 왼쪽 팔 근처에 되게 불길한 오로라가 네. 되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옷도 둘 다 침침하게 그냥 그렇죠. 어둑어둑하네요. 오늘 게스트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들 둘이 합니다. 그냥 원상복구가 됐는데. 네. 이게 이루농구죠. 네. 그렇죠. 손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네. 살짝 좀 그렇긴 하지만 그쵸. 오늘 근데 저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예. 있잖아요. 예. FA 특집. 아 그렇죠. 그렇죠. 예, FA 얘기를 긴밀하게 좀 해보는 시간. 선수 앉혀놓고 FA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네. 예. 그 예전에 신인수 선수가 왔을 때 저한테 누구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소희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제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부장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부장인데. 네. 5월 첫째 주 WKBL 루멘 팩트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WKBL FA 그 팀별 정리가 좀 필요하고 네. 또 어떤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판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점을 갖다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생명부터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일단 내용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주시죠. 뭐 삼성생명은 기존 5명의 FA 이번에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 중에서요. 네. 김보미 선수가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했고요. 네. 나머지 4명의 선수, 김단비 선수, 배혜윤 선수, 그리고 박혜미 선수 이렇게 박혜미. 4명의 선수가 모두 삼성생명에 잔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뜰 것이고 네네. 그건 이제 또 우리 편집자 그냥 몫이죠. 네, 그렇죠. 그 정도 일은 해야지. 아, 그렇죠. 뭐 사실 뭐 본인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보내준 거 원고 그대로 올리는 건데 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안 하면은 참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수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네, 네. 편집도 안 하고. 그러게. 띡 이런 거 하나만 하고. 자, 삼성생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FA 영입보다는 안쪽 이제 집토끼를 잡았다. 네네. 그리고 배혜윤을 일단 3년 4억 원에 붙잡은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또 김단비도 계약 잘한 것 같아요. 3년 1억 5천 이렇게 계약을 그렇죠. 했는데 괜찮은 것 같고. 자, 삼성생명이 지금 전력으로 디펜딩 챔피언의 어떤 위용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박진우 편집장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이 우승을 하면서 기존 전력을 다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승 전력을 모두 잡아라라는 게 이번 FA 시장의 가장 큰 당면 과제였고요. 네.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네. 삼성생명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이라는 거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상황과 운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삼성이 할 만큼 네. 사실 지난 시즌 우승은 그런 것들이 삼성에게 다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모두 삼성에게 쏠렸던 그런 어떤 느낌. 네, 오죽하면 한 해설위원은 솔직히 정말 기도로 우승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만큼 그렇죠. 네, 근데 정규 리그는 사실 승률이 5할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그 객관적인 전력은 삼성생명이 그렇게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윤예빈 선수라던가 신인슬 선수, 뭐 이명관 선수 이렇게 올라갈 선수들이 있고요. 부상을 딛고 나올 선수들, 이주현 선수, 박혜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더 잘해 축구란 기대는 있어요. 또 박하나도 뭐, 있고요. 뭐 부산에서 어떻게 회복하냐 이런 변수들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즌 자체를 놓고 보면은 김한별 선수가 이제 시즌 내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어렵다는 게 사실은 증명이 됐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실 그 플레이오프의 기적을 쓰는 데는 김봄이라는 엑스팩터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이 김봄의 역할을 당장 해줄 수 있는 선수, 물론 발굴해내고 그때 또 어떤 그 정신력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면들을 볼 때는 최상위권에 올라와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위용을 과시한다. 그것보다는 물론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삼성생명은 여전히 상위권에서 도전하는 입장의 전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 삼성생명이 저는 뭐 이제 배현 선수 잡은 거 그렇죠. 뭐 의미가 있고 네. 그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3강 체제지 않습니까? 네네. KB하고 우리은행 뭐 이렇게 있고 삼성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우승을 했다는 어떤 그 경험치가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그렇죠. 그 면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FA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배현을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력공학에서 강희슬을 잡는다거나 뭐 아니 김소니아를 데리고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삼성생명 입장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거기에 이제 카드들이 있으니까. 준척급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어린 유망주들에서 내줄 만한 보상 선수 그렇죠. 내줄 만한 카드가 상당히 아쉬운 카드들도 꽤 맞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FA 시장에서 뭐 괜찮은 행보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가 평점 한 B 정도를 줬는데 B뿔 뭐 이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즌에 이 삼성생명이 이 젊은 선수들 윤예빈이라든가 그렇죠. 물론 뭐 배윤이나 김한별은 그냥 상수를 그렇죠. 갖고 가고 윤예빈이라든가 뭐 신이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이명관이라든가 또 박혜미도 굉장히 괜찮은 그렇죠. 자원이니까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그러면서 삼성생명의 어떤 정규리그에서의 어떤 불안함을 극복해내느냐 이 부분만 된다면 삼성생명은 또다시 이제 우승 전력 그러니까 정상권의 어떤 을 놓고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FA로 잡은 선수들 뭐 지금 제가 언급하면서 저희가 김다민 선수 살짝 빼먹은 것 같은데 네. 김다민 선수도 뭐 그 원래는 식스맨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주전으로 뛰면서 그렇죠. 좋은 활약했고요. 그리고 좋아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 임금배 감독이 시즌 시작할 때 사실상 주전 라인업에 넣고자 했었던 이주연 선수라던가 그리고 뭐 박혜미 선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 임금배 감독이 기대만큼 올라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삼성생명은 지금 베테랑이 있는 과정에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더 탄력을 받은 거고,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지켜보면서 다음 시즌보다 그 다음 또 그 다음까지를 내다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삼성생명의 지금 현재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KB 스타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FA 선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뭐 염유나 최희진, 박지은 이 세 명의 선수를 재계약을 했고요. 네. 강하정 선수는 이제 BNK로 이적을 했고 네. 김가은 선수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강희슬 선수 이번 FA 시장 최대어 중에 한 명이었고 KB 스타즈에게 가장 수건의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를 잡았고요. 그리고 BNK로부터 강하정 선수를 보내고 보상 선수로 엄서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KB 같은 경우에는 FA 최대인 강희슬을 잡았다.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FA 행보 입장에서 FA 행보에서는 뭐 최고의 팀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력이 강한 팀인데도 어쨌든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강희슬이라는 선수를 잡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강하정 선수를 내주긴 했지만 기존 전력에서 강하정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김강현 선수 은퇴했지만요 기존 전력에서는 거의 손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원 큐가 현금을 택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심성영이나 염윤아나 뭐 또는 이제 허예은이나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력이 온전히 보존이 네, 된 그렇죠.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KB는 다음 시즌에도 아마 가장 강한 팀일 겁니다. 그죠? 지금 전력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 KB가 이렇게 시즌을 마치면서 시즌 전에 1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1강이 아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보기에 따라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KB는 어쨌든 1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맞는 1강이 부분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KB가 사실 이제 박진우 편집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박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팀의 어떤 활력 자체가 그냥 트랜지션이 잘 안 되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주전 라인업에서 강하정에서 강희슬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다들 그렇게 볼 거예요. 강희슬 선수나 강정 선수나 똑같은 3점 슈터다. 네. 그리고 수비에서는 두 선수 다 약간의 약점은 있지 않냐. 그럼 크게 달라질 거 없지 않았나. 오히려 승부처에서는 강하정이 강희슬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강희슬 선수, 강하정 선수가 똑같이 약간 뭐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희슬 선수는 운동량이 많은 선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꾸준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렇죠.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좀 잔부상도 있고 사실 정말 승부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가지하는 선수긴 한데 꾸준하게 계속 외곽에서 이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선수.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 시즌에 KB에서 심서영 선수를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어쩌면은 식스맨으로 빠질지도 몰라요, 이 선수가. 근데 지금 강희슬이 들어오면서 KB는 기본적으로 박지수와 강희슬 이 사이에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 3명 정도는 여기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심성영 선수가 외곽에 1옵션이 되면은 조금
위력이 떨어지는데 외곽에 2옵션으로 존재할 때 상당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 있죠. 심성량이 딱 그런 타입의 선수예요. 네. 네. 근데 이 심성현 선수한테 사실 오픈 찬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근데 KB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이런 그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또 완벽한 찬스에서 메이드가 안 되고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 기존의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그 무너졌던 부분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시즌 끝날 때까지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김한수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강하정이라는 팀의 상징과 같은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흐름들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고 프런트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일치됐던 부분이 결국은 팀 내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고착화된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린 고육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KB가 왜 트랜지션이 약했나? 물론 이제 뭐 박지수가 사실은 큰 센터인데도 기동력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죠.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물론이죠. 근데 네. 거기 이제 강하정까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하정 선수가 뭐 클러치 상황에서는 뭐 리그 최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비 어떤 공헌도 그리고 활동량, 속공 가담 능력 이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근육적 발목 부상 때문에. 네네. 근데 강희슬은 이 부분을 갖다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김한수 신인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박지수를 예를 들어서 박지수를 내냈으면서 트랜지션을 약화시키더니 박지수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스몰 라인업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강희슬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뭐 김민정이 스피드가 나쁜 편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심성영이나 허영은 빠르죠. 나름 빠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최희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KB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즉 네네. 이제 강희슬과 강하정의 어떤 활동력 차이 이 차이가 가지고 오는 팀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B가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강해지고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트랜지션은 속도는 조금만 더 붙이면 되는 거고 네네. KB는 그리고 리바운드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박지수가 있는데 자꾸 빠른 농구를 한다고 한다. 그 이전부터 자꾸 이 팀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빠른 농구라는 게 모두가 빨리 뛰는 농구가 아니라 볼 전개가 빨라지는 농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선수가 빨리 뛰는 것보다 공이 빨리 이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박지수가 안 뛴다고 하더라도 박지수는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첫 패스가 상당히 빠른 선수다. 이 스피드를 박지수는 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만 활용을 해서도 분명히 빠른 속공이 나올 수 있는데 모든 플레이가 그 아웃넘버 속공에서도 KB는 볼을 세워놓고 다시 박지수가 가담할 때까지 기다리는 농구가 많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점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된다면 KB는 사실 되게 답답하고 좀 힘든 농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지난 시즌에도 결국 정규리그 2위 간발의 그렇죠. 차로 챔피언전에서 간발의 차로 2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면은 조금 더 나아지면 결국은 더 올라가면 1위라는 얘기거든요, 이 팀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KB는 또 이번 FA 시장에서 정말 프런트가 열심히 일했고, 예. 지금 뭐 수학은 강희슬 선수, 여기서 강희슬 선수한테 올인을 한 모양새긴 한데, KB는 강희슬을 놓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선수들도 접촉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FA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희슬이 들어오면서 박지수에 대한 의존들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을 마련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KB가 다음 시즌에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그러니까 절대 1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준비할 시간은 근데 길지 않다. 네. 맞죠. 박지수 선수도 이제 뭐 미국에 나가 있지만 강희슬 선수, 박지수 선수 둘 다 올림픽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팀 훈련을 이제 지금 강희슬 선수는 팀 훈련에 이제 오늘부터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대표팀을 가야 되고 그렇죠. 박지수 선수는 실제 대표팀 끝난 다음에 또 미국을 가서 시즌 끝나야 돼요. 이 두 선수가 같이 맞추는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신임 그 코칭 스태프 특히 김한수 감독이겠죠. 특히나 김한수 감독이 어쨌든 이 정도면은 여자 농구에서는 신인 감독한테 부임 선물은 확실하게 줬다 KB가. 네, 이제는
성적과 내용으로 이제 그걸 증명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B의 변화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소니아 선수가 1차 FA였는데 3년 3억 원에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네, 끝. 자, 끝입니다. 네. 네. 그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했어요. 네. 근데 4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음. 객관적 전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생명에게. 왜냐하면 김정은 선수가 없었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소니아, 박혜진, 김정은, 박지현 라인업이 공고화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과연 KB 또는 삼성생명 이 두 팀을 견제를 하면서 정상 탈환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주전 라인업은 우리은행이 여전히 좋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여전히 KB보다도 더 그 경쟁력이 높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워낙 빅 센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KB가 어떻게 만들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 박지수를 괴롭히는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 득점을 할 때 주전들이 고르게 전부 다 득점을 가져가는 능력도 또 뛰어나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적극성과 이런 것들 강점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여전히 가용 인원이 많지는 않다. 그 위성 감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그 만약에 정상적으로 뭐 박혜진이나 김정현이 다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해볼 만한 확률이 생겼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 KB가 절대 뭐 1강이라고 놓고 보고 있지만 뭐 아까 박준현 편집이 잘 얘기해 주셨다시피 박지수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네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이제 막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만 가동이 되면 더 위력을 갖다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KB의 어떤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KB를 넘어서 정상 탈환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전력이 그대로 정규리그를 지켜내고 챔프전에서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면은 정말 무서운 팀인데 우리은행이 정말 지난 시즌에 운이 없었죠. 계속 부상. 그 위성호 감독이 구상을 했던 베스트 5가 제대로 가동이 된 경기가 아마 5경기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앞으로는 그 위성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최강의 베스트 라인업인 그 베스트 라인업이 부상 없이 계속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은실 선수가 부상이 좀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질적인 뭐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이제 뭐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정은 선수 나이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박혜진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리그의 여자 농구의 이정현 아니었습니까? 금강불개. 거의 뭐 출전 시간이 거의 39분 가까이 뛰는 이 선수였는데 사실 한 2시즌 전부터 이 부분이 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은 많이 뛰는 농구라고 적극적인 몸싸움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즌 경기 중에서도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팀이에요. 다른 팀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이 팀이 부상 없이 전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 자체도 숙제가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력을 갖춰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집중 투하, 여기서는 승부를 일단 플레이오프 이번처럼은 하지 않고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전 저는 KB가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른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은행이 지금 전력에서는 그 장기전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왜냐면은 선수층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KB는 오히려 저렇게 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8명, 9명까지는 선수를 쓸 수 있는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은행은 여전히 7명 정도의 핵심 자원을 가지고 그 돌리는 상황이고, 물론 이 비시즌을 통해서 또 어떤 선수를, 작년에 김진희 선수를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은행이 또 어떤 마법을 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은행이 좋았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역시 그 신예들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한 명씩 툭툭 튀어나오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은행이 지난 시즌에 그 시즌 준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박혜진 선수가 자기도 옆에서 볼 때 좀 걱정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정규리그 1위를 갖다가 차지를 했단 말이죠. 네네. 차지를 했고, 그러면 올 시즌에는 비시즌 보강이 물론 이제 대표팀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좋은 조직력으로 올 수가 있다. 게다가 뭐 김진희의 경험치를 먹은 부분, 그리고 뭐 오승민도 뭐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오승민 보고 싶다, 오승민.
네, 저는 이런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네. 왜요? 사람이 사람 보고 싶다는데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네. 아니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 얘기를 갖다 좀 할 수는 있는 거잖아. 네. 정보 전달만 보고 싶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장희동 가서 볼게요, 오승희 선수. 네? 아니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얘기 좀 다녀요, 그러니까. 많이 다닌다니까. 많이 다닌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다닙니까? 부장님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백업을 한 7명 중에서 8명 정도 돌리면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도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여전히 강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은행이 글쎄 FA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유승희 선수, 이경호 선수 잔류했고요. 김수현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에서는 조금 더 같이 가고자 했는데 김수현 선수 본인이 은퇴를 선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김수현 선수님 아쉽네요. 네. 진짜. 사실 신한은행이 지금 그 김현희 선수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신한은행은 다음 시즌에도 결국은 시즌 막판에 했던 빅맨을 빼고 언더사이즈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 네,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의 농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신한은행이 결과적으로 뭘 내지 못했을 뿐이지 FA 시장에 2차에 풀린 선수들은 거의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일부 구단들은 신한은행 때문에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할 만큼 영입자에 나서긴 나섰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이 결국 그 싸움에서 져서 뺏겼다기보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적극성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 있었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원래 정사현 감독님이 우리 그 일용 공식전의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그 신한은행이 살짝 이렇게 야구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 사실 신한은행이 이번 FA 시장의 목적 자체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필요한 선수들은 다 만나보겠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은 내년에 김단비 선수, 한엄지 선수, 김한호 선수 이런 선수들의 FA가 풀려요. 그렇죠. 신한은행은 진짜 내년이 진짜 큰 싸움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 FA를 앞두고 시범 경기를 했나? 테스트. 근데 오히려 또 이제 또 일부 구단에서는 올해 신한은행의 갑작스런 참전으로 인해서 다 잡았던 것 같은 선수의 몸값을 더 계산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요? 피해 복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뭐 김단비 선수 뭐 역대 최고 FA 경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전력에서 결국 높이 보강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요. 신한은행은 결국 배혜윤에 대한 니즈가 높았는데 배혜윤이 1차에서 일찌감치 잔류를 선택했고 뭐 그때 배혜윤 선수 모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른 팀을 만날 때도 배혜윤 선수는 비슷하면 삼성에 잔류할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의사를 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한은행이 더 빨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사실 FA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척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만약에 배혜윤 선수가 정말 필요했다면 질렀겠죠. 정말 질렀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삼성보다는 조건이 좋았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단순히 뭐 저기 신한이다 이렇게보다 뭐 강희슬 선수가 KB에 잔류할 때 강희슬에게 배팅을 했던 구단 중에서 제일 적은 조건이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혜윤 선수도 큰 차이는 안 났지만 삼성이 제일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신한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완전히 올인이다까지는 아니었고 이 정도 이제 어제 버짓을 잡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면 걸어보자. 근데 여기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내년 FA 시장 참 기대가 되고요.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가 지금 FA 시장의 실질적인 최하 꼴찌, 패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의 FA 선수 중에서 고아라 선수, 이정현 선수, 김지영 선수 3명을 잔류시켰고요. 백진 선수는 은퇴를 선택하고 이제 코치가 됐습니다. 하나원큐에. 그리고 강희슬 선수, 팀의 에이스였는데요. 프랜차이즈자 에이스였던 강희슬 선수가 KB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큐는 고심 끝에 강희슬 선수의 보상 선수로 선수 대신 현금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두둑하겠네요.
부럽습니다. 아, 예.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고아라 선수가 지금 1년 계약을 했어요. 네. 1년에 1억 8,500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다시 또 FA 시장 그렇죠. 나가겠다 이건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아라 선수 자체도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30경기 중에 14경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삭감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연봉은 보존이 된 거거든요. 네. 네,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이제 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베테랑으로서 고아라 선수의 역할을 기대한 거고요. 고아라 선수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몸 상태나 이런 면에서 자신이 있는데 이 선수가 좀 나이는 있지만 그 잔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건 하나원큐도 니즈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강희슬 선수가 나가면서 하나원큐는 오랜 리빌딩을 끝내고 뭔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점이었는데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되는 느낌이 됐거든요. 만약에 고아라 선수가 이번 1년을 뛰면서 확실하게 뭔가를 효과가 정확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진짜 내년에는 본격적인 리빌딩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원큐도 이제 이훈재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리빌딩을 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한번 그 승부를 던지면서 리빌딩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요. 고아라 선수의 역할이 사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아라 선수가 1년에 1억 8,500에 계약한 어떤 배경이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물론 옵션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7,500에 옵션 1,000만 원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근데 하나원큐가 사실은 번번이 FA 시장에서 루저가 돼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놓친 선수만 해도 엄청 많죠. 네, 뭐 박하나를 비롯해 김정은, 박하나를 비롯해서 염유나 선수도 있고, 자 그리고 강희슬까지 지금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냐면,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전에는 좀 그 자기 팀 선수들에 대한 그 FA 시장에서의 그 적정가와 시장가 사이에서 좀 정확한 판단이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들이 좀 니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강희슬 선수도 계속 내가 이 팀에 잔류했을 때 우리가 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비전을 궁금해했는데 더 외부 F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단 측은 이제 뭐 2차 FA 풀리는 선수들을 1차 FA에 결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필요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잡겠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이제 기존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외부 FA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결국 내년에도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느낌이었던 반면에 강희슬 선수가 접촉한 다른 팀들은 꾸준히 우리가 강희슬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조건에서 하나원큐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희슬 선수가 그런 걸 택했다는 거는 좀 선수가 원하는 니즈를 공략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강희슬 선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팀 전력이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강희슬 선수가 에이스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 선수의 능력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하나원큐에서 강희슬이 과연 100의 농구를 했느냐 저는 70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대신한 강유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60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마이너스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40이 아니라. 대신 문제는 강희슬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 그거 지금 다음에 얘기할 BNK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멀티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원큐는 너무 강희슬과 기존 FA한테 접근을 하다가 순차적으로 여기서 끝난 다음에 다음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간 출혈에 비해서 보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력이 상대로 확 떨어져 버렸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법에서 패착이 되지 않았나.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동의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강희슬이 이제 하나원큐에서 박진우 편집장이 100%의 농구를 했냐? 아니죠. 그 부분 동의를 하고. 근데 강희슬이 없을 때 그럼 강유림 60을 할 수 있느냐? 60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희슬로 인해서 생겼던 우산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없는데 여기에 뭐 원석연이나 뭐 이동환이 했을 때 그럼 박진호 편집장이 여기서 시너지가 대폭발하는 아니죠. 80이 나오면 할 수 있게 더 부진할 수 있다. 그냥 그냥 구독자 수가 한 5만 되겠죠. 그냥 한꺼번에.
지금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네네네.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강희슬이라는 어떤 구심점, 강희슬, 신지연, 고아라라는 구심점 속에서 어떤 롤플레이어, 강유림이나 이런 네네.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서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럼 강유림이 전면에 나섰을 때, 그 고아라가 전면에 나섰을 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의 어떤 기량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하나원큐가 객관적 전력이 훨씬 더 떨어지면서 이 두 선수도 좀 꼬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어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저는 그거죠. 강희슬을 놓치더라도 배은이라던가 아니면 아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좀 김소니아라던가 좀 이런 사실 하나원큐의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그렇다면 강희슬을 놓쳐도 이게 누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오케이. 예. 그래서 FA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은 저는 뭐 네네. 정확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역대를 이렇게 보면 그 나갔던 선수들의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이 선수를 만약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선수를 잡아야 되는 그 니즈를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간을 계속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네, 협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로 풀려서 FA로 풀리면 내가 뭐든지 줘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을이거든요. 구단이 을이에요. 딱 선수가 그쵸. 갑이에요. 선수가 갑이 되는 유일한 시즌이죠. FA. 예. 근데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러니까 인식 변화를 섬세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던져주고, 만약에 선수가 아 그래? 그럼 좀 더 올려줄게. 뭐 던져주고. 그럼 선수들은 옆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진작에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통틀어서 FA 그 협상할 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전 LG가 김종규 선수를 놓쳤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LG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섬세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원큐는 왜냐면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계속 놓치니까. 그래서 하나원큐는 기본적으로 FA 시장에서 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선수가 진짜 원하는 게 이 선수가 만약에 필요하면 잡는 거고 잡으면은 모든 걸 다 줘야죠. 네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필요한 게 뭐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제공이 뭐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KB가 잘하는 부분 아닙니까? 협상에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원큐는 그런 이제 FA 협상 전략 자체가 좀 부재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판타지 같은 시나리오지만 자 김정은이 있고 여기 박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희슬이 있고 고아라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원큐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던 팀인데. 근데 사실 그 과거까지 안 가더라도 지난해 전력을 그 한 2, 3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거기에 박지수만 데려오더라도 하나원큐가 물론 박지수가 들어왔을 때 안 무서워질 팀이 어디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팀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엔 또 신지현 선수가 FA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의 어쨌든 실패죠. 실패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거울 삼아서 하나원큐가 좀 FA 시장에서 이제 팬들이 사랑하는 그 팀의 선수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왜 그런 보상 선수로 선수도 안 데려오는 거냐 구단 운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원큐가 구단 운영 의지가 없는 팀은 아닙니다. 네, 투자도 많이 하는 팀이고 구단 운영 의지가 없다면은 당장 청라에 그런 걸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네, 운영 의지 분명히 있는 팀이고요. 근데 다만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FA 선수로 사실 데려오고자 했던 선수가 만약에 그 본인의 어떤 선수 생활 연장 의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다른 팀에 이적할 경우에 나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은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전에 타진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일단 그 의사를 거뒀고 또 이제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있는 그 선수의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 선수가 오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과의 연봉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결국 본인들의 안들이 다 안 맞아서 사실 뭐 하나원큐가 뭐 적은 돈 아니죠. 9억 원이 그 대신 받은 금액인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은행이 그 9억 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KB 역시 그 9억 원을 놓쳤다라고 해가지고 큰 타격을 받는다. 국민금융그룹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사실 KB도 이미 강희슬 영전 들어가기 전에 썼던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최대한 강희슬에게 주는 돈까지 해가지고 14억 정도까지의 그 누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고, 부럽네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윗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진행해. 이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KB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하나원큐가 아까 이제 뭐 박지원 편집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 현금으로 갔었던 그런 성향이 있긴 해요. 이해는 돼요. 그렇죠. 아, 네. 내부에 보상 선수들을 데려오는 그렇죠. 보상 상황에서. 선수를 데리고 오는 네. 상황에서 뭐 왜 전력 강화를 안 하고 현금을 택했느냐? 네네. 단지 현금을 원해서 그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선수라 그러는데 뭐 염려 나겠죠. 뭐 만약에 다시 데리고 오면 이제 은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건 뭐 당연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고. 예, 염려 선수가 하나 원큐였다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니즈 자체가 김보미처럼 우승하고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게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염려가 사실은 하나원큐 있다가 KB로 갔는데 딱 또다시 가면 또 웃기잖아요. 사실 그림도 그렇긴 하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뭐 고려를 했을 거고, 또 하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왔을 경우는 이제 뭐 연봉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했던 하나원큐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현금 9억을 받는데 대신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예, 말이죠, 지금. 여자 농구 지금 그 시장 자체 풀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보상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고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전력 보강을 한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A라는 선수를 딱 데리고 왔을 때 그럼 연봉의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팀 케미가 깨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는 게 더 맞지.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다시 전력보강을 했다, 이게 더 훨씬 어려운 거야. 임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 네. 그럼 하나원큐에서 그럼 원하는 선수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신지영, 구하라, 여기 뭐 이정현이나 또는 뭐 양인영 이런 선수들 아니겠냐고요. 아니면 강유림이나 뭐 이런 선수들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그 어떤 코어를 갖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죠. 사실 하나원큐가 원하는 선수들 역시 그 유망주를 데려오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유망주는 하나원큐도 많으니까 못 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원큐는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그 A라는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트레이드 통해서 전력 보강했다, 이건 사람 놀리는 거죠. 솔직히 말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원큐도 생각을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에서. 하나원큐가 이렇게 뭐 그냥 인사치레로만 하고 트레이드를 말만 꺼낸 거지 덮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트레이드 카드 그리고 상대팀에 관심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카드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죠. 네. 엄청 어렵죠. 이게 여자 한국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어떻게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 트레이드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먼저 얘기를 꺼내는 팀은 유망주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팀 당장 옴과 동시에 경기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유망주 쪽의 카드를 주면서 바꾸고자 하는데, 여자농구 6개 구단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풀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핵심 선수를 주면서 장기적인 리빌딩을 위해 유망주를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팀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강유림이에요. 그렇죠. 최소까지는 아니. 최소라기보다는 뭐 강유림이에요. 뭐 강유림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데리고 그 보강을 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한 거죠. 그 강유린, 또 강유린 카드가 그 진짜 핵심 코어가 아니라 좀 애매한 그 주전급 선수를 데려오면서 내주기엔 또 아까운 카드예요. 엄청 아깝죠. 네, 하나원큐한테는. 되게 손해 보는 장사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원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랬군요. 좋아해요, 진짜. 근데 이 팀이 그 막 잠재해 있는 신인들도 많고, 또 에너지도 넘치는 팀이고. 에너지 넘치는 팀이고, 근데 잘 될 수 있는데, 여자농구 발전을 위해서 이 하나원큐 같은 팀들이 성장을 해도 BNK라는 잘 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뭐랄까 그 악수를 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살짝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원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도 뭐 새로 바뀌셨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네. 자, 그다음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는 강하정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진한 선수, 김혜진, 김진영과 FA 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나름 잘했죠? 뭐 선방했죠. 네, BNK는. 일단 BNK는 이번 FA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컬러가 확실했어요. 네, 빅3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윤, 강하정, 강희슬 3명 중에 2명을 잡겠다. 네. 예, 이 목표를 가져갔었고, 근데 3명 중에 2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강하정, 강희슬 둘 중에 하나랑 배윤 이렇게 목표. 강하정, 강희슬 이렇게 둘을 데려온다는 건 약간 그 팀 밸런스 자체도 좀 어긋나니까요. 그런 거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하정과 강희슬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나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몸 상태 등등 놓고 보면은 강희슬이 강하정보다 좀 더 가치가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됐던 반면, 그렇죠. BNK만은 우리는 강하정이다. 이게 상당히 강했어요. 이미 지난 시즌 중에도 BNK는 강하정한테 관심이 많은데 템퍼링해서 할 수가 없는데 소문이라도 강하정 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BNK가 강하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강하정에 대한 니즈가 높았고, 결국 결국 많이 당했죠. 네. 그리고 가장 그렇게 강하정을 원했던 게 부산 프랜차이즈 이것뿐만 아니라 맞네. 그렇죠. 부산 네. 프랜차이즈. 사실 이게 상당히 그 강한 요소가 되기도 했고 팀에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베테랑이 없다라는 점이 계속 그 발목을 잡아왔고, 이게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하정 사실 주장으로서의 커리어가 상당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하정 선수를 데려오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엄서희 선수를 놓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긴 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BNK에서 말하기로는 아니 저쪽에서도 현금 받아갔으면은 우리도 현금 줄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쓸 수 있는 구단인데 유망주 엄서희 들어와서 지금 사실 부상으로 계속 치료 중이었거든요. 다 고쳐서 이제 올 시즌 해보자 했는데 땡큐 이러고 데려가 버렸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KB가 독사간대요, 진짜. 그렇죠. 진짜. 엄선이 뭐 괜찮은 선수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네. 기대해볼 만한 선수고.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네네. 하면서 뭐 전력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갖다 좀 하고. 근데 강하정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BNK가 지난 시즌을 이렇게 보면 클러치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지훈 편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베테랑의 부재. 사실 구슬이나 노현지 이런 두 선수가 뭔가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었고. 근데 이제 강하정은 또 구슬이나 노현지와는 또 다른 어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리더십이 있는 선수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정이 딱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팀 전체적으로 어떤 활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클러치 능력은 굉장히 강한데 실제적인 어떤 3점 슛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발목 부상 때문에 사실 뭐 전반에는 잘 못 넣다가 후반 결정적일 때 한두 개씩 이렇게 넣는데, 그래서 와 그러면 다음 경기는 계속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그래요. 스탯을 세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그래요. 승부처에서 그 승부처의 어떤 클러치 능력은 너무 매력적인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보충 역할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BNK가 이소희나 아니면 진한이나 또는 이제 김진영이나 다른 선수들의 안혜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강하정이 부족했던 어떤 활동력을 메워주면서, 그리고 강하정이 어떤 그 리딩대로 승부처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왠지 모른 불안함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하정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강희슬을 KB가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KB에서 계륵같이 된 강하정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BN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강하정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았고요. 이번에 부산 가서 들었는데 4월 1일부터 역시 KB가 강희슬한테 했던 것처럼 BNK 역시 강하정한테 했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KB는 정말 소스윗이잖아요. 여기는 상남자입니다. 강하정 선수 특징이 좀 이렇게 본인이 좀 다운돼 있거나 이러면은 전화를 안 받는데, 이 정상호 국장이 BNK 정상호 국장이 KB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강하정 선수가 프로에 들어올 때 사실상 스카우터의 역할을 한 것도 그 정상호 국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한다. 집 앞이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니까 저 지금 이래가지고 저 이거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뵐게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도 안 나온다. 지금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하정 선수를 계속 부산에 또 가깝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했고, 이미 4월 초에 강하정 선수에 대해서 이미 좀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은 변현아, 동주여고, 그리고 국가대표에서 선배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들, 이분들이 이제 감독 코치인데, 정상호 국장이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딱 나갔더니 같이 있더라. 이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너무 좋았다 그 자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젠가 하고 봤더니 이미 4월 초더라고요.
강하정 선수는 두 번째인가 만났을 때 이랬다라고 했는데 정상욱 부장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더니 그날 완전히 얘가 이게 나가가지고 기억을 못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약간 BNK가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얻었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BNK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아쉽다기보다 그 강희슬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한 구단이 4개 구단이었는데 BNK는 결국 마지막에 사실상 드랍을 했거든요. 오퍼를 최종 오퍼를 안 했어요. 드랍을 한 이유가 강하정을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놓고 빠졌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예. 평소 우리가 요즘에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왔는데. 특별 게스트 때문이죠. 네. 예. 또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두서없이.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는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 2주 쉴 수 있습니다. 네. 예. 유동혁 씨도 좀 쉬어야죠. 네. 요새 매주 보기 식상한 얼굴인데 농구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잘 버텨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coming back. 뭐요? 뭐? 커민백이요? coming back. 혀가 짧아서. 전공 영어 아니에요? 예? 전공이 영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영어 아니에요. 외국어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